앞 시간에 배운 구도 파악을 토대로 제3강 패턴 제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알려드린 패턴에 보면은 아래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 저희가 업로드 해 놓았기 때문에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앞 뒷면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듯이 앞면과 뒷면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쪽 면만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 뒷면의 패턴은 가로 330, 세로 400인 직사각형인 패턴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패턴 제작을 위한 기법은 일자 패턴으로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 패턴을 사용해서 제작할 때는 가로 길이의 중심을 기준으로 세로로 중심을 잡아서 패턴을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십자 패턴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일자 패턴으로 제작하는 이유는 나중에 밑면을 같이 결합을 했을 때 이 밑면의 가로 길이의 중심과 이 앞뒷면의 가로 길이의 중심을 서로 만나게 하고 난 다음에 결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십자 패턴을 제작할 필요 없이 일자로만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뒷면 패턴 제작하셨나요? 이렇게 세로로 중심이 잡힌 패턴을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윗면 패턴 같은 경우는 앞 시간과 동일하게 가로 길이 310, 폭 120으로 패턴을 제작해 주시면 되고요. 패턴 기법은 십자 패턴으로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면을 십자 패턴으로 제작하는 이유는 앞에 설명했듯이 이 앞뒷면의 가로 폭의 중심과 이 밑면의 가로 폭의 중심이 서로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폭의 또 중심을 잡아주는 이유는 나중에 옆면과 결합할 때 옆면 폭의 중심과 이 밑면 폭의 중심을 서로 만나게 해서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 패턴으로 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밑면 패턴 제작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가로 310, 폭 120인 십자 패턴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옆면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 패턴은 앞 시간과 동일하게 패턴을 제작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디테일한 부분은 제외하고 큰 틀을 먼저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틀로 폭 120, 높이 400인 직사각형 패턴을 먼저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기법은 일자 패턴으로 세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옆면 패턴을 일자로 잡아주는 이유는 이 밑면 폭의 중심과 옆면 폭의 중심이 서로 만나서 결합되기 때문에 일자로 중심 하나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면의 아래쪽에서 10mm 올라오는 가로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다음으로 양 끝에서 10mm 들어오는 세로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10mm 들어오는 안쪽 면을 제거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디귿자 모형으로 홈이 파이는 면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제작되셨나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어서 상단띠와 오픈 주머니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띠의 패턴은 가로 300, 세로 60인 직사각형 패턴을 하나 제작해 주시면 되고요. 중심은 가로 길이의 중심을 잡아서 세로로 일자 패턴으로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픈 주머니는 가로 220에 세로 350인 직사각형인 패턴을 제작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의 중심을 잡아서 세로로 일자 패턴을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 주머니를 여기까지 제작하셨으면 이어서 위에서부터 우리가 접히는 기준을 잡아줄 건데요. 오픈 주머니의 상단에서부터 10mm 내려오는 가로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10mm 기준으로 40mm만큼 내려오는 가로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0mm 기준으로 150mm만큼 내려오는 가로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오픈 주머니의 패턴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핸들 패턴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들 패턴을 제작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폭과 길이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핸들 폭을 22mm로 잡아줬고요. 총 길이는 520mm로 잡아줬습니다. 물론 이 앞면에 핸들이 붙었을 때 이 60mm가 겹치는데 이 60mm 겹치는 길이를 포함한 총 길이가 520으로 잡아줬습니다. 패턴 기법은 십자로 제작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십자로 제작하는 이유는 핸들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반으로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는 십자로 패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패턴에 서로 결합되는 부속들의 위치를 결합해보고 확인해 볼 건데요. 패턴에 결합되는 부속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잡아 놓아야 패턴이 올바르게 제작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합을 할 때도 실수 없이 딱 맞춰가지고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패턴에다가 항상 위치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번 쇼퍼백에서는 상단띠, 그리고 오픈 주머니, 그리고 핸들의 위치를 잡아서
패턴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의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 앞면의 상단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겹칠지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범위는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잡아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상단에서 60mm만큼 겹치도록 위치를 잡아줬고요. 디자인적 선호도에 따라서 이 띠가 아래쪽까지 다 겹치도록 잡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겹치는 길이만큼 늘려가지고 핸들의 총 길이를 변형시켜 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 핸들의 간격을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평균적으로 이 핸들의 간격은 이 핸들 폭의 중심부터 반대쪽에 있는 핸들 폭의 중심까지 거리가 120에서 140 정도로 잡아줍니다. 물론 디자인적 요소에 따라서 이 간격이 더 작게 잡아주셔야 되고 더 넓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120에서 140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이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쇼퍼백에서는 저는 핸들폭의 중심부터 반대쪽에 있는 핸들폭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130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패턴의 상단에 보시면 핸들폭만큼 제가 이렇게 홈을 파놨는데요. 이렇게 핸들폭을 파놓은 이유는 나중에 핸들 결합을 할 때 이 홈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붙여놓고 재봉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홈을 파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단띠의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면 패턴을 제작을 할 때 일자 패턴으로 세로로 중심을 잡아줬고요. 상단띠도 마찬가지로 중심의 세로로 일자 패턴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면의 상단과 상단띠의 상단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중심선과 중심선을 서로 맞춰서 상단띠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으로 이 패턴에 맞춰서 상단띠의 위치를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앞면에 상단띠의 위치를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주머니의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주머니도 마찬가지로 상단띠 하단에 10mm 겹치도록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세로 중심이 서로 겹치도록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장자리를 따라서 볼펜으로 선을 그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동일한 오픈 주머니의 위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픈 주머니를 이 상단띠와 10mm 겹치는 이유는 상단띠와 이렇게 10mm가 겹쳐야 나중에 재봉을 했을 때 겹쳐서 재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3강 패턴 제작 방법과 부속의 위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4강 재단하는 방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